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사건으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를 지낸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수십억 원을 받고 수사와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매번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법조 비리 당사자들도 대부분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법조 비리 주역들의 현재는 홍만표, 최유정 두 변호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감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소감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전직 판검사 등 5명을 오늘 추가로 불구속. 현직 검사들이 대검에 소환된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검사들과 청탁 변호사는 8세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법조 비리.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비슷한 사건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1998년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의정부 지원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검찰과 경찰 직원을 매수했다 들통난 사건입니다. 수사는 확대됐고 변호사 14명이 의정부 지원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듬해인 1999년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의 로비 리스트가 공개된 겁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법조인은 무려 300여 명. 현직 판사와 검사, 법원과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대 법조 비리 사건에선 전문 브로커가 등장했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로 불린 윤상림 씨. 그의 막강한 법조계 인맥은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고위직 검찰 간부부터 판사, 전관 변호사까지 그 끝이 가늠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로비 대상과 배우는 드러나지 않는 채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자기 걸면 그게 다 자기 범죄 사실하고 연결이 되는데 세상에 범죄라는 거는 평생에 100건 하면 그 중에 한 10건 될 수는 많이 되는 거예요. 2006년에 터진 이른바 김홍수 게이트 때는 차관급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조비리 사건들의 관련자들은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았을까요?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 이모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전 법조비리의 이모 변호사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김홍수 게이트로 구속된 조모 부장판사와 박모 부장검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리 사건 이후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의정부 법조 비리의 주역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여전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명 다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 몇 명 하고 친척이 몇 명 해야 된다고. 내가 못 사는 건 사회에서 있었다니까. 그냥 내가 사는 요 세상은 다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뿐이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 비리에 연루된 김모 변호사는 오히려 사건 이후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사건 뒤 미국 유학길에 나섰던 김 변호사는 이후 공정거래 전문가로 변신했습니다. 개방형 공무원 자리인 공정거래위원회 송무 담당관을 역임했습니다. 공정위 송무 담당관은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정인의 핵심 보직입니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개방직으로 뽑는 자리에 의정부 법조 비리의 당사자가 선발된 겁니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당시 사건들을 그저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법조 비리에 연루된 것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 했어요. 검사도 혼자 그냥 인사치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지금은 허용도 안 되지만 지금 뭐 몇만 원 이상도 문제다라고 나오는 시대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별 문제 아닌 용인된 시대였다. 전국에서 다 하던 건데 우리가 좀 의정부가 좀 재수가 없어서 그
재수 없는 게 없. 공정위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변호사님 채용할 때 그 징계권은 아무. 그런 징계가 우리 변호사 내부에서 징계했다는 거였지. 그게 뭐 대외적으로 막 공표돼서 뭐 이 사람 징계받았으니까 채용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 개념. 그는 당시 검찰이 의정부 판사들에게만 매달렸을 뿐 동료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건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이렇게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해방 이후에 법정에서 다 냈어. 전국 어디서든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법관을 물러나게 될 때는 아쉽지만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검찰도 나중에 바로 내가 사면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사면복권 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신청 안 했거든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좀 무리했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과거 대형 법조 비리에 연루됐던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법조 브로커도 여전히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법조 브로커가 최근 지인과 나눈 대화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명 판검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분을 과시합니다. 나 우리 형제는 있었어요. 소금사 때부터 터질 때. 나 우리나라 키를 야인데 소리 있을 때부터 변호사 오늘 내가 갈게. 다른 거 있느냐? 만나서 사주고 올게.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자기가 여러 법조인들을 살려줬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나라 4,800만 인구가 다 벌어가는 나만 안 벌었어. 하나도 안 갖고. 그래서 나중에 영부상님만 이 호랑이만 오빠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나쁜 놈이야. 국민들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이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화난 민심 달래기용이었습니다. 변호사법은 여전히 비리 관련자들의 부활을 돕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비리법조인은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겨우 그 정도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게 하고 그다음부터 변호사로 등록을 하게끔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국민적 함의를 거쳐서 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실제 지금까지 비리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있지만 영구 제명된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돼 5년 만에 검찰을 찾은 홍만표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참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법조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 등으로부터 판검사들과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수임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판사 외부 전화 녹음, 동료 대법관 사건 수임 제한, 부당 변론 신고센터 개설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법조 비리가 반복되는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